이해 못해요. 창피한 얘기지만. 자, 그럼 뭐가 잘못됐는가? 현대 미술도 예술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과학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거보다 조금 공식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E = MC 제곱.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뭐죠?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역시 알지를 못합니다. 과학도 모르고 또 예술도 모르는 우리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과연 이 두 개가 다 우연히 모르게 된 건가? 완전히 다른 건데 그냥 우리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해를 못한 걸까? 아니면 두 개 사이에 관심이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과연 이 미지의 예술 또 미지의 또 과학의 관련성이 있는가? 관련성이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관련성이 있고 또 이것이 우리의 또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요즘 또 우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이런 쪽에 어떻게 또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 미술사를 한 40분 만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미술사가 아니고 과학에서 본 미술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알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문화 콘텐츠가 또 기술과 접목시켜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예술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미술은 뭐 한 종류고 뭐 음악, 뭐 연극, 문학 등등이 있는데 여러 이유로서 그냥 미술에만 초점을 맞추겠어요. 사실은 미술보다는 음악이 더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음악은 역사를 훑어보면은 남아있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르네상스 이후부터 우리가 음악을 얘기할 수 있지 이전까지는 사실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등등의 이유로 미술에만 우선 우리가 초점을 두고 특히 이제 서양 미술에만 이제 초점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는 미술의 역할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미술이 관찰, 보는 거라고 하면은 동양에서의 미술은 자기 성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다르고 또 우리 현대 과학은 다 사실은 현재까지는 서구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서양 미술과 또 과학을 이렇게 한번 같이 조명해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교양 차원에서 서양 미술사들을 많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선사시대 미술부터 시작해서 또 그다음에 르네상스, 그다음에 또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예술의 발전을 또 변화를 얘기할 때 여기에 항상 우리가 과학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를 들면 뉴턴이 살았던 때가 저게 언젠가? 또 갈릴레오 때는 저게 언젠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을 때는 도대체 저게 어떤 때에 또 무슨 미술이 나왔는가? 별로 이게 연관을 짓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미술만 공부하고 또 과학은 과학으로만 또 봅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개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학에서 본 한번 미술,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이제 미술이 또 변화해 왔는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미술과 과학이 같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 과학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미술을 어떤 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가를 이제 봐야겠죠. 우리가 항상 제일 처음에 미술 하면은 동굴벽화를 얘기하죠.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선사시대 때겠죠. 네, 석기시대 때 겁니다. 석기시대는 말 뜻 그대로 돌을 잘라서 연장으로 삼든지 돌을 갈아서 만들든지 이제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석기시대 때 처음 발견한 사람의 우리 기록 보면은 어느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서 횃불을 봤더니 완전히 살아있는 짐승들이 잔뜩 있더라. 이런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 당시에 돌 깎아서 돌 갈아서 만든 작품들이 이게 작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정말 완벽하게 정말 현실을 우리가 묘사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석기 시대 때도 보면은 그 시원찮은 그 돌로 그 문명을 이룬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그 염료 추출 기술도 있었죠. 칠을 하려면 뭐 빨강, 파랑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연계에서 염료를 추출하는 기술, 또 그것을 그리는 기술. 이걸 붓으로 그렸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그런 그 기술은 대단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 석기 시대 이후에 이제 우리 문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집트 시대, 또 그리스 시대, 또 로마, 비잔틴, 심지어 중세 이때까지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원시적인 그림입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은 원시적이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도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는 각 시대 때마다 이미 그려야 될 것이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 것도 그걸 소위 양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도 딱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미술가, 뭐 그 당시 미술가라는 개념도 없었겠지만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한 그 테크닉을 들여서 그 작품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자면은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 보면은 지금의 작품의 그 완성도나 그때나 거의 같을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에집트 때도 우리가 보통 에집트 그림 보면은 사람은 똑바로 있고 머리는 옆으로 돌아가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실제 그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저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사실적이죠.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도 들어요. 또 보면은 이 미라의 이제 관 그린 거 봐도 굉장히 이제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이때 뭐 우리가 물감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왁스로 이제 그 덧칠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 가지고도 이런 정도의 사실성을 이제 보였다는 거죠. 굉장한 그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그리스 시대 때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그 실루엣 정도로 그린 그림들도 있는 반면 또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해 됐을 때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또 묘사가 가능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비잔틴 시대 때 보면은 굉장히 그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조잡해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냐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던 것은 그 내에서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작품을 완성했던 거죠. 스테인드 글라스 아시죠? 성당에 스테인 글라스도 있습니다. 스테인 글라스는 이걸 통해서 밖을 보라고 만드는 게 아니죠. 이건 일종의 오늘로 치면 조명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조명 장치니까 조명 장치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졌고요. 또 이 제단화 같은 거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어떤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굉장히 전달하려고 노력해요. 여기 재밌는 거는 똑같은 사람이 2번 출연해요. 이건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이야기를 전달하는